자, 빅뱅 우주론 갈게. 자, 빅뱅 우주론은 빅뱅, 큰 폭발을 말하는 거지. 자, 그래서 원래는 우주 처음에는 하나의 점에 모든 물질과 모든 에너지가 모여 있다가, 자, 그러면 모든 물질이 모여 있기 때문에 밀도가 아주 크겠죠. 온도가 아주 높겠지. 이게 폭발 이후에 계속 팽창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실제 한 점은 온도도 높고 밀도도 높다. 에너지가 다 모여 있는 상태였으니까. 자, 이게 폭발 이후에 계속 팽창을 하고 지금도 팽창하고 있는 중이죠. 자, 팽창하게 되면 에너지가 모여있을 때는 온도가 높겠지만 이게 퍼지고 있는 과정이잖아, 맞지? 열이 퍼지게 되면 당연히 온도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밀도 역시 당연히, 자, 물질의 양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물질, 우주에서 구성하는 요소 중에 물질이라는 건 뭐 있지?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 질량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근데 암흑 에너지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자, 우주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 자, 빅뱅과 정상, 실제로 맞는 건 뭐다? 빅뱅 우주론. 이게 맞죠? 자, 정상과 반대말이 이상하다 그 말이잖아. 맞지? 이상하다 말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 다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정상이라 쓴 겁니다. 이상하지가 않다는 거지. 그 말은 계속 그 모습을 유지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나 정상 우주론이나 둘 다 팽창합니다. 팽창하고 있지? 팽창하게. 그러면 팽창하게 되면, 자 봐, 우리 교실이 커졌어. 여러분들 간의 거리가 멀어지겠죠? 맞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모습과 여러분들 공간이 여러분들 사이 간격이 넓어지게 되면 다른 모습이 될 거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자, 봐봐. 우주는 실제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거든? 근데 이게 너무도 크니까 그 변화를 우리가 인식해 못해? 못해. 그래. 계속 같은 모습으로 보이는 거지. 그 원리야. 계속 같은 모습으로 보여야 된다. 그 말이지. 근데 분명히 팽창하고 있는 건 파괴했단 말이야. 허블 법칙 통해서. 그러면 팽창하면 멀어질 거니까 똑같은 모습 되려면 이 사이 또 새로운 놈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지. 됐나?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정상 우주론. 둘 다 공통적으로 팽창을 합니다. 맞지? 둘 다 팽창을 하는데 질량. 빅뱅 우주론은 더 이상 물질이 생성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그대로지. 질량은 그대로. 근데 정상 우주론은 공간이 커지게 되면 그 사이 새로운 은하들이 나타난다. 물질이 생성된다. 이건 질량이 증가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밀도. 밀도란 건 밀집되어 있는 정도로 말할 거잖아. 맞지? 이번 7월 학평에 개수 밀도가 막 나왔었잖아. 맞지? 자, 빅뱅 우주론은 밀도 어떻게 됩니까? 감소죠. 왜냐면 밀도란 건 원래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부피는 어떻게 되지? 커지는데 질량은 그대로 감소해요. 질량은 그대로지. 그대로니까 밀도는 감소할 수밖에 없지. 자, 정상 우주론은 어떻게 되죠? 부피도 늘어나고 질량도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일정 값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모습으로도 일정하다고 알 수 있지만 개념적으로도 부피가 늘어나고 질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온도. 빅뱅 우주론 온도 어떻게 되죠? 감사합니다. 자, 정상 우주론은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난로라 생각할게요. 난로라고. 공간 커지면 이 난로 개수가 그대로면 이 공간 어떻게 될까? 추워지겠죠. 똑같이 지금 여러분들이 난로인데 여러분들이 그대로 강당으로 갔어. 난로 수는 그대로고 공간은 커졌지? 온도 떨어져야지. 근데 공간이 커진 만큼 그 사이사이 새로운 난로를 놓으면 온도가 유지될 수 있겠죠. 얘는 일정한 거지. 그걸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증거. 빅뱅 우주론이 맞는데 그러면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뭐가 되느냐? 자, 수소와 헬륨의 질량 비죠. 우주 공간의 대부분, 지구가 아니라 우주 공간의 대부분은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더라. 비율이 얼마쯤 됐죠? 1대3. 1대3이야, 3대1이야. 누가 3입니까? 수소와 헬륨이 3대1이야. 자, 이거는 이론치야. 3대1이라는 것은 빅뱅 이론을 만들어내면서 물리적으로 우리가 도출한 이론치야. 그런데 실제 관측을 했던 역시 3대1로 나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이론이 맞다. 그 말이잖아. 예상했던
이론 값과 실제 값이 일치한다. 그 말이 맞다. 그 말이죠. 두 번째 증거가 우주 배경 복사죠. 우주 배경 복사. 이것도 역시 이론입니다. 이론적으로 이 빛이 빠져나가서 지금 우주 공간에 이 빛이 우리가 우주 공간을 보게 되면 이 빛이 보일 거다. 우리 지구에 들어올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지. 자, 실제로 빅뱅 이후에 시작되고 38만 년 후에 빛이 빠져나왔습니다. 빛이 빠져나오고 현재 우주 공간에 분포하면서 지금 우리 지구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지. 참고로 대폭발하면 팽창을 할 것이고 그 말은 밀도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원자가 형성됐다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지. 자, 원자는 두 가지죠. 수소뿐만 아니라 헬륨.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볼게. 자, 수소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 그리고 헬륨은 양성자 2개, 전자 2개, 그리고 중성자도 2개가 있잖아, 맞지? 자, 이렇게 일단 형성이 됩니다. 자, 이겁니다. 실제로 밀도가 높으면, 자, 이게 밀도가 높으면, 뭐, 원자 핵도 있고, 양성자도 있고, 여러 가지 애들이 있을 거야. 그럼 빛이 양성자, 지금 전자고 양성자도 있지만 이들이 결합된 원자들도 있겠죠? 이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들끼리 서로 움직이면서 결합돼서 원자 되는 애들도 있고, 또는 현재 보면 원자 핵도 있고 여러 가지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빛이 갈 때, 그러면 이들이 밀도가 높으면 우주 공간이 크지 않으면 밀도 높을 거니까 아주 밀집되어 있을 거니까 빛이 잘 빠져나오고 못 나와? 못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 사이 막혀서 못 빠져나온 겁니다. 그런데 원자가 있다면 빛이 가는 과정에서 서로 부딪히면 전자와 양성자가 분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원자가 안정적으로 형성이 잘 안 되는 거지. 됐나? 그래서 빛이 빠져나오면 이제 이 원자들을 잘 깨지를 못하잖아. 그래서 안정적으로 원자가 유지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원자 형성이라는 말 쓰는 거야.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난 거지. 됐나? 자, 그러면 우주 공간 볼게. 초기에는 아주 밀도가 높기 때문에 끊임없이 원자들이 형성되고 다시 또 빛이 와서 깨고 이 과정이 반복된 겁니다. 빛도 못 빠져나오고 원자도 형성을 제대로 못하고. 자, 근데 공간이 커지면 얼마든지 빛은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원자들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가 빠져나오면서 원자들도 안정적으로 형성이 됐다. 자, 밑에 내용만. 자, 그래서 현재 이 빛이 바로 지금의 2.7K 복사로 보여지는 거고, 참고로 지금은 2.7K에 해당되지만 이거는 우주 팽창과 함께 계속 온도가 내려온 겁니다. 처음부터 2.7K가 아니야. 그치? 다시 말하지만 이때 형성 빛이 빠져나올 때 온도가 3000K였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빈의 변이 법칙 기억납니까? 식이 어떻게 됐죠? 람다 맥스 기억나나? 람다 맥스 T분의 A였죠? 자, A는 상수됐고, 자, T와 람다 맥스가 무슨 관계? 반비례.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가시광선보다 가장 짧은 게 뭐죠? 가시광선보다 더 바로 짧은 게? 자외선. 더 긴 건? 적외선. 짧을수록 에너지 강합니까? 길수록 강합니까? 짧을수록. 좋아. 자, 그러면 이 말이야. 원래 우주가 컸어, 작았어? 처음에는? 작았지. 여기에 빛이 이렇게 가고 있었어. 파동으로. 됐나? 근데 우주 공간은 어떻게 됐지? 커졌지. 그럼 그대로 같이 확대야. 그럼 파동 길어져, 짧아져? 길어지는 거지. 그럼 에너지가 강해, 약해? 약한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온도가 낮다, 그 말이죠. 파장이 길어지면 온도가 낮다, 그 말이지. 됐나? 그거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주 공간 그대로 그냥 확대된다 생각하시면 돼. 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관측. 자, 가끔 이 자료가 나오기도 하죠. 펜지아스와 윌슨이 최초로 관측했는데, 이거 가지고 잘 나오진 않는데, 위성 관측한 내용이 잘 나오지만, 일단, 최초로 관측한 사람들은 펜지아스와 윌슨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관측한 게 이거야. 그림은 있으니까 보고. 자, 그러면, 자, 봐봐, 이런 거야. 처음에 펜지아스와 윌슨이, 이 사람들 전화국에서 일하던 사람이거든. 과거의 전화는, 지금 전화는 우리 다 유선이잖아, 맞지? 근데 이때 전화는 다 전파야.
다 이렇게 현존 전파 보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대한 안테나를 만들었는데 이 안테나를 어느 방향에 하든 간에 이 7.3cm 이 파가 계속 관측이 되는 거야. 이 왜 그럴까 한 거지. 나중에 보니까 이 7.3cm 말고도 점찍혀있는 이런 얘들 있죠? 얘들이 들어온다는 걸 알아냈지. 그러면 이런 이 파들이 온단 말은, 그리고 이만큼의 세기로 온단 말은 자연스레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 연결하면 플랑크 곡선을 만들 수가 있는 거지. 됐나? 이렇게 어떤 물체가 내고 있는 파장별로 세기를 다 표현한 게 이 플랑크 곡선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곡선을 만들게 되면 람다맥스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거지. 람다맥스를 안단 말은 뭘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다? 온도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우주 공간에서 이 빛이 온단 말은, 그러면 우주 공간의 플랑크 곡선이고, 그러면 이 우주 공간의 온도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잖아. 자, 다시 볼게.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내고 람다맥스 찾아가지고 파장을 알아냈습니다. 파장을 알아냈으니까 이 파장 가지고 람다맥스 쓰면 그 온도가 대략적으로 계산하니까 2.7K가 나왔다 그 말이야. 되겠나? 자, 개념만 좀 이해합시다. 개념만. 자, 이거 밑에 거 한번 쓸게. 밑에 거. 자, 결론적으로. 자, 뭐냐면 이런 거야. 자, 모든 방향에서, 자, 봐봐. 어느 방향으로 안테나를 하건 모든 방향에서 동일한 세기로 관측이 됐어. 그 말은 결과적으로 복사 에너지의 세기는 결과적으로 물질의 밀도거든. 빛을 내고 있는 물질들이니까. 그래서 이 빛의 세기가 복사가 일정하단 말. 그러면 물질 밀도가 일정할 거잖아? 그럼 봐봐. 생각해봐. 물질 밀도가 일정하면 물질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잘 뭉칠 수 있을까 없을까? 뭉치는 게 만유인력이잖아? 자, 이 말이야. 내가 지금 무용인을 당길 거야. 당길 건데 지금 병규가 또 무용인을 당기는 거지. 같은 거리에서 같은 크기로. 그럼 서로 당겨질까 안 당겨질까? 우리 모두가 서로 다 당기고 있는 거지? 다 똑같은 힘으로 이 방향 다. 그러면 서로 뭉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지. 내가 이쪽 당기지만 병규고 무용이 또 당기고 있잖아. 똑같은 힘으로. 안 당겨져 오는 거지. 되겠나? 그래서 물질이 뭉칠 수가 없는 거야. 물질이 뭉쳐야 별을 만들고 은하를 만들잖아? 됩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물질 형성이 안 됩니다. 이 문제점이. 근데 지금 별 형성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고 은하 형성돼 있잖아, 맞지? 그럼 이게 안 맞단 말이지. 그게 문제점이란 말이야. 관측했을 때 밀도 일정하면 물질 형성될 수 없는데 이미 벌써 물질 형성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위성 관측을 해봤습니다. 좀 더 자세히 관측해 본 거지. 자, 가끔 이 자료가 나오기도 해. 위성 자료에서 코비커, 더블맵 또는 플랑크. 이게 다 위성 이름이거든? 위성 관측했더니, 자, 색깔이 다르죠? 받은 색깔이 다르지? 색깔 다르단 말이 뭐냐면, 온도가 다르다. 그 말이야. 온도 다르단 말은 물질의 분포가, 밀도가 다르다. 그 말이지. 참고로, 아무리 좋은 위성이라도 한 번 찍어서 이 차이 안 나타납니다. 몇 년 동안 이 자료를 계속 누적시켜야 돼. 누적시켜서 그 차이가 발생하게 만드는 거지. 참고로 코비 위성 같은 경우에도 가장 온도 낮은 놈과 높은 놈이거든? 파란색과 빨간색? 그 차이가 10만 분의 1밖에 안 돼. 가장 온도 높은 놈과 낮은 놈의 차이가. 그 차이가 커, 작아? 작다는 거지? 그렇지만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도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으니까 밀도 차이가 있고 물질이 얼마든지 형성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그림은 밀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됐나? 가끔 이 자료들은 문제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자료라는 것은 우주 공간에 온도 차이가 있다는 말은 물질의 밀도 차이가 있다. 얼마든지 물질이 형성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지. 됐나? 자, 그러면 다시 갈게. 그래서 이 관측 결과가 온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거고, 그래서 밀도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별과 은하가 형성 가능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림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 자료가 나와서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급팽창인데, 자, 급팽창이란 말은 말 그대로 급격히 팽창한 거잖아, 맞지? 참고로 광속보다 빠릅니다.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팽창했어. 자, 이거는 다른 말로 인플레이션이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자, 내용이 이런 거죠. 자, 우주가 탄생하고 빅뱅이 나타난 이후에 팽창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팽창 속도보다 훨씬 더 큰 속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확
팽창하는 거지. 예. 이걸 급팽창이라고 합니다. 시간은 몰라도 되지만 얼마 안 됩니다. 10의 마이너스 36승에서 34승밖에 안 돼. 이 시간 아주 짧잖아, 맞지? 그 빅뱅 이후에 이 정도 시간 지났을 때 됐다 그 말이야. 근데 시간은 좀 상대적인 거지. 우리가 1초는 짧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또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어쨌거나 빅뱅 이후에 이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급팽창이 일어납니다. 자, 이거 자 지금 현재 보면 빅뱅 이후에 급격히 팽창한 것. 참고로 여기서 가로는 시간 흐름이야. 가로는 시간 흐름이고 이게 우주의 크기야. 우주가 점에서 확 커졌다 그 말이지. 그 뒤에는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거지. 근데 지금은 무슨 팽창한다 그러죠? 가속. 그래서 이거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됐나? 자, 참고로 광속보다 큰 속도입니다. 가끔 이것도 묻기도 해. 광속보다 빛의 속도보다 크다. 참고 이걸 팽창시키는 힘은 진공 에너지라고 그래. 몰라도 됩니다. 일단 광속보다는 큰 속도로 팽창했다. 뭐 되죠? 자, 지평선 문제만 할게요. 오늘 지평선 문제만 하겠습니다. 원래 세 가지 문제점이 있죠? 빅뱅 이론의 세 가지 문제점 뭐 있습니까? 여기 나오는 지평선의 문제와 평탄성의 문제, 평평성의 문제, 또 자기 홀극의 문제. 이거 명칭은 알아둬야 돼. 대략적으로 자세하게 묻진 않지만 대략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평선. 자, 이것밖에 지평선. 자, 여러분 우리 지구에서 지평선은 어떤 의미야? 우리가 볼 수 있는 끝을 말하는 거지. 지평선 너머에 더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주의 지평선이란 말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끝을 말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너머에도 분명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게 끝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우리가 볼 수 있는 끝을 지평선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끝을. 자, 그런데 아까 우주 배경 복사가 모든 방향으로 똑같이 관측되잖아, 맞지?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게. 자, 갈게. 자, 원래 급팽창 이전에는 우주 크기가 작았습니다. 작았어. 여러분, 공간이 작으면 우리 잘 섞일 수 있어, 없어? 여러분들이 강당에 있는 것보다 지금 교실에 있을 때가 좀 더 잘 만날 수 있잖아, 맞지? 이걸 말하는 거야. 아니면 교실 크기를 여러분 수 똑같은데 4분의 1로 줄였어. 그럼 여러분도 훨씬 더 가까워지겠지? 그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급팽창 이전에는 아주 공간이 작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애들이 물질이 서로 상호작용이 잘 만날 수 있었어. 자, 골고루 잘 섞인 다음에 확 팽창한 거지. 뻥튀기 한 거지. 그러니까 좁은 공간이 좁은 공간에 있을 때 잘 섞였으니까 균질할 거니까 뻥튀기 하더라도 공간이 커지더라도 잘 섞인 상태로 뻥튀기 했으니까 골고루 돼 있다. 그 말이야. 됐나? 그 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상호작용이란 말을 쓰기도 해. 우리 좀 전에 뒤섞였다란 말 썼지만 단어를 상호작용했다 이렇게 말을 쓰기도 해. 똑같은 말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골고루 잘 섞였으니까 에너지 밀도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빛의 세기는 다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 어느 공간이든. 됐지? 자, 갈게. 자, 우주의 지평선. 지평선이라는 것은 우리 지구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끝을 말할 거잖아. 그래서 우주의 지평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끝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 그 너머에도 더 우주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지. 어쨌거나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끝을 우주 지평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팽창하고 있는 속도를 알고 있잖아. 그러면 우주의 나이가 지금 얼마입니까? 138억으로 계산이 됐잖아, 맞지? 꼭 외울 필요는 없지만 알고 있으면 더 유용합니다. 어쨌거나 그러면 138억 년 역으로 다시 또 거꾸로 돌아가면 지금의 팽창 속도가 있을 거니까 그 속도대로 거꾸로 돌아가면 과거의 크기가 나오겠지. 맞나? 그래서 이렇게 해봤던 거야. 근데 이 크기 역시 너무도 커. 그러면 이 크기도 크기 때문에 자, 제일 처음 우주의 모습에서 끝과 끝, 예를 들어 A와 B가 있을 때 이 거리도 너무 커. 너무 크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그렇다 안 그렇다? 다 똑같은 모습이죠. 이렇게 똑같은 모습 되려면 과거에는 이 정도 크기가 아니라 훨씬 작은 크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물질들이 다 모여 있어가지고 고루고루 잘 섞여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 됐나? 고루고루 잘 섞여서 지금 팽창돼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지. 됐지? 그래서 급팽창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됐습니까? 예. 자, 그리고 좀 전에 했던 그림을 다르게 표현한 거지. 참고로 얘 같은 경우에 원래 앞에 그림에 이런 게 있었잖아. 빅뱅 있고 이렇게 쭉 돼 있는 모습. 예. 기억납니까? 이게 빅뱅이었고 이게 급팽창에서 쭉 돼 있는 거잖아. 이 가로축이 시간의 흐름이었고 전체 이 세로축이 우주의 크기를 표현하는 거였지. 그놈의 반을 잘라서 지금 표현한 거지. 됐나요? 그리고 좀 전에 앞에 봤던 그림은 우주를 그냥 원형으로 나타내잖아, 맞지?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이 예를 들어 깔때기처럼 쭉 있는데 이놈이 단면 자르면 원형이 되겠지. 원형이 되겠지. 그렇게 표현된 거야. 됩니까? 세 가지 그림 다 똑같다 그 말이야. 됐지? 자, 그래서 지금의 팽창 정도가 쭉 있을 건데 이걸 역으로 돌아가게 되면 초기에는 현재 우주 요만큼이 우주 크기다 그 말이지. 맞나? 근데 그게 너무도 크다 그 말이죠. 그래서 크기가 작아야지만이 고루고루 잘 섞여서 상호작용 잘해서 똑같은 모습을 팽창하더라도 똑같은 모습 보일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됐죠? 예. 자, 넘어갈게. 자, 두 번째로 우주 편평성. 자, 편평성 문제. 자, 정리합니다. 자, 편평성. 자, 편평하단 말은 현재 곡률이 없다 그 말이야. 이거는 현재 우주 공간의 곡률을 말한 거거든. 자, 볼게. 앞에 지평선의 문제는 복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얘는 물질의 분포를 말해요. 복사를 이야기했지만 복사가 균일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물질의 분포를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물질의 분포가 균일하다. 자, 그러면 곡률이 거의 제로입니다. 공간이 휘어있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편평하다 또는 평탄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곡률이 이런 거예요. 공간이 휘어 보이는 것. 여러분들 그 인터스텔라 봤습니까? 예. 거기 보면 현재 원형으로 돼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막 있잖아, 맞지? 그래서 어떤 거대한 질량, 중력 발휘함으로써 공간이 휘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질량 가진 물체의 중력 작용으로 공간이 휘어진 것 이 정도를 곡률이라 표현하고 있는 거지. 근데 지금 곡률이 거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자, 가겠습니다. 일단. 자, 그러면 원래 이 곡률에 따라서 이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 참고로 제일 위에 있는 구형. 이건 무슨 우주죠? 이 형태가 닫힌 우주야. 여기 현재 말 안장처럼 생긴 것. 말 타기 전에 우리 안장 씌우잖아, 맞지? 그 안장처럼 생긴 거 이걸 열린 우주라고 그래.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거 이게 평탄한 우주지? 세 가지입니다. 가끔 나중에 수능 특강 문제 보게 되면 이 그림들이 나와. 기출 문제는 아직 이거까지 막 묻지는 않았어. 일단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다가 보면 이 면상에다가 삼각형을 그렸잖아, 맞지? 평탄한 우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대로 삼각형이 나올 거야. 자, 세개 내각의 합이 얼마죠? 180이잖아, 맞지? 그런데 이 똑같은 삼각형을 구형에다가 공면에다가 그리면 그대로 가져오면 이렇게 되겠지. 이랬을 때는 이 내각의 합이 세 개 각의 합이 얼마죠? 180을 넘지. 그래 됩니다. 근데 말 안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지, 모양이. 그럼 얘는 180이 돼, 안 돼? 안 되죠. 이런 형태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평탄한 우주는 곡률이 얼마라고? 0. 0이죠. 자, 닫힌 우주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요? 플러스 값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값이고. 이게 가끔 나오기도 해. 수능 특강 문제도 있고. 되겠나? 평탄한 우주가 제로. 자, 현재 닫힌 우주가 플러스. 됐지? 자, 그러면 자, 편평한 우주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참고로 밀도입니다. 밀도. 참고로 밀도가 크면 닫힌 우주가 됩니다. 밀도 크면 입자 안의 거리가 가까울 거니까 만유일 클 거니까 서로 끌어당길 거니까 다시 수축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우주가. 그런데 밀도가 작으면 입자 안의 거리가 멀면 끌어당기는 힘이 작으니까 계속 팽창할 수 있는 거지. 됐나?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고? 어떤 우주라고? 평탄한 우주. 편평한 우주. 자, 이거는 어떤 특정 값, 열린 우주가 될지 아니면 닫힌 우주가 될지 아니면 평탄한 우주가 될지. 이 평탄한 우주 그 밀도 값을 뭐라 불렀죠? 우리가 우주 밀도 재봤던 현재 보면 그 밀도가 어느 특정 값을 가진다. 이게 뭐지? 이거 임계밀도랍니다. 이 임계밀도 값에 해당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의 값이 바로 임계밀도를 말한다.
그래서 평평한 우주가 되기 위해서는 인계밀도 값을 가져야 되는데 참고로 급팽창. 여러분들 우리 지구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죠? 지구 구형이죠. 우리 딱 서가지고 주변을 보면 구형 느껴집니까? 만약에 이게 만약 작으면 구형이라는 걸 쉽게 느낄 수가 있겠지. 그럼 드래곤볼 본 적 있나? 드래곤볼 보면 뭐였지? 개왕이었나? 그 구형의 작은 곳에 살잖아. 그럼 얼마든지 구형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지구란 게 크니까 분명히 구형인데 우리는 못 느끼지? 마찬가지로 우주도 마찬가지야. 곡률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너무도 팽창했기 때문에 급팽창했기 때문에 평탄해 보인다는 거지. 그걸 말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현재 평평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급팽창함으로써 이 문제 역시 해결 가능하다. 자, 세 번째가 자기 홀극 문제. 자, 자기 홀극. 극이 하나다 그 말이죠. 원래 우리 자석은 무슨 극과 무슨 극이지? N극과 S극. 실제로 여러분들 해봤겠지만 자석이 N극과 S극이 있는데 내가 이걸 깨버려. 깨면 한쪽은 N극, 한쪽은 S극 그대로 그렇게 가지는 게 아니라 작게 됐지만 여전히 끝은 하나는 N극, 하나는 S극. 그 방향성 그대로 유지가 되지. 맞지? 근데 홀극은 뭐냐면 N극만 가지는 것, S극만 가지는 것 이걸 말합니다. 참고로 빅뱅 이론에 따르면 여러분들 이 홀극 하나의 극만 가진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우리 쌍극으로 돼 있는 요거만 봤었어.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물리적 화학적으로 이 홀극 N극만 가진 애들, S극만 가진 애들이 분명히 존재를 해야 돼. 근데 지금까지 발견됐다 안 됐다? 안 됐습니다. 그래 이론에 따르면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되는데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발견되지 못했다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 너무도 팽창해서 찾기가 어렵다 그 말이야. 됐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책상 위에 내가 동전 하나 올려놓고 찾기 쉽잖아 맞지? 근데 운동장에 동전 하나 던져놨어. 찾기 쉬워 어려워? 아니면 부산 시내 동전 하나 던져놨어. 찾기 쉬워 어려워? 그걸 말하는 거지. 되겠나? 그래서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이거는 급팽창해서 밀도가 너무도 낮아졌기 때문에 발견이 안 된 것뿐이다. 어디 갔어? 아이고. 자, 10번. 가와 나는 우주의 팽창을 고려하여 우주의 진화를 설명하는 두 이론. 자, 지금 가나 나와 있는데 가가 정상 우주론, 나는 대폭발 우주론을 말하는 거지. 자, 갑시다. 자, 가에서 우주의 질량은 증가한다. 팽창하더라도 현재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겠지만 그 사이에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면서 일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거지. 질량 증가 맞는 말이죠. 자, 나에서 우주의 밀도는 감소한다. 자, 나 같은 경우에 공간이 팽창하더라도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지 않는 거지. 그래서 밀도라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인데 부피가 늘어나는데 질량 그대로니까 한 전체 밀도값 자체는 감소를 하겠지. 자, 감소 맞는 말이고. 자, 디귿. 나에서 우주의 온도는 낮아진다. 나에서 우주 공간이 커지면서 열 자체가 퍼질 거니까 온도 자체가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도 낮아지는 것 맞는 말이지. 답은 5번. 자, 12번. 자, 그림은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에 따른 복사 강도 나타낸 것. 자, 이런 곡선을 플랑크 곡선이라고 그러지. 어떤 온도를 가지고 있는 물체가 내고 있는 각 파장별로 얼마큼이 세게 나오고 있는지 그 복사 강도를 표현한 게 바로 이 플랑크 곡선이지. 자, 갑시다. 자,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된다. 참고로 빅뱅 우주론의 증거에는 우주 배경 복사와 그리고 수소와 헬륨의 질량 비가 3대 1이라는 것, 이 두 가지 좀 제시했었지. 자, 이 역시 우주 배경 복사 증거된다. 맞는 말이고. 자, 니은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되었던 시기. 자, 원래 빅뱅이 일어나고 약 38만 년이 지났을 때 현재 팽창으로 인해서 밀도가 줄어들면서 빛이 빠져나올 수가 있었던 거지.
자, 이 당시 온도는 3000K였죠. 2.7K라는 것은 현재 온도를 말하는 거고. 자, 틀렸지? 자, 디귿. 복사 강도가 최대인 파장. 이걸 람다 맥스라고 그러죠? 자, 우주 탄생 초기보다 현재가 길다. 참고로 최대 파장인 이 람다 맥스는 온도와 표면 온도와 반비례 관계를 가졌지. 뭐 2898이라는 것은 상수고 이거 무시해도 되고, 결과적으로 람다 맥스와 온도, 표면 온도는 서로 반비례 관계를 가지더라. 자, 탄생 초기보다 현재 온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반대로 람다 맥스는 길어졌겠지. 그래서 파장은 더 길어져 있는 상황이다. 답은 기억 디귿 5번 되겠지. 자, 19번. 자, 가는 1992년 코비 위성, 자, 나는 2003년 더블맵 위성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 온도 분포 나와 있습니다. 자, 갈게. 기억. 자, 뜨거운 초기 우주에서 방출된 빛. 맞는 말이죠. 자, 빅뱅이 일어나고 약 38만 년 후에, 자, 온도가 3000K일 때, 그때 빠져나온 빛이지? 맞는 말 될 거고. 자, 니은. 가나는 관측 정밀도가 다르다. 다르지? 가나를 보게 되면 나가 훨씬 더 정밀하게 현재 표현되고 있는 거지. 그 말은 현재 관측 정밀도 자체가 나가 더 높았다는 거지.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가보다는 나가 더 뒤에 이야기잖아. 훨씬 더 발전되어 있는 장비 가지고 관측한 결과지. 자, 디귿. 초기 우주 밀도는 완벽하게 균일했을 것이다. 만약 이렇게 균일했다면, 완벽하게 균일했다면 물질들이 뭉쳐서 한점의 별을 만들거나 은하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가나를 봤을 때 미세하게 온도차가 나는 거지. 이런 온도차가 난다는 것은 물질의 밀도차가 조금씩 난다는 거고, 그로 인해서 밀도차 때문에 현재 물질들이 형성되고 별들이 만들어지고 은하가 만들 수 있었다는 거지. 자, 리을. 우주 배경 복사는 하늘의 특정 방향에서만 방출된다. 아니지. 모든 방향에서 거의 비슷한 세기로 관측된다고 했습니다. 그 답은 기억 니은 1번. 자, 5번. 자, 외부 은하 관측에서 구한 은하 AI의 성간기체 존재의 원소 질량비가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바로 수소와 헬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의 비가 3대 1이고 나머지가 여러 가지 잡다한 물질들이 아주 소량이 존재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억이 바로 수소, 그리고 회색 니은이 바로 헬륨, 나머지 기타 물질들이 쭉 있는 겁니다. 자, 니은. 자, 니은은 수소 핵융합으로부터 만들어진 원소, 니은이 헬륨인데, 헬륨은 수소 핵융합 통해서 만들어진 거지. 4개 수소가 뭉쳐가지고 하나 헬륨 만든 것. 맞는 말이죠. 자, 성간기체에 존재하는, 자, 포함된 산소 총질량분의 수소 총질량. 자, 산소는 기타 물질 중에 하나지. 시간이 감에 따라서 핵융합 통해서, 자, 산소들은 조금씩 양 자체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산소는 증가할 것이고 수소는 감소하게 돼 있지. 근데 A와 B를 비교하면 A에서 좀 더 기타 물질의 양이 비율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지난 자, 은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에서는 현재 보면, 자, 산소 총질량은 좀 더 증가됐을 것이고 B에 비해서 더 많을 것이고 수소 양은 상대적으로 약간 더 작을 겁니다. 그래서 분모는 증가, 그리고 위에 분자는 감소됐기 때문에 A가 더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이 관측 결과 우주 밀도 시간 관계없이 일정하다. 자, 이거는 바로 정상 우주론을 말하는 거지. 그런데 수소와 헬륨의, 자, 비율이 3대 1. 이론적으로 3대 1인데 관측 결과도 역시 3대 1로 나왔다. 이거는 바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거지. 참고로 빅뱅 우주론의 증거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자, 3대 1. 이거는 관측치와 실제, 자, 이론치가 일치한다는 거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배경 복사. 이것도 역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다. 자, 급팽창 우주론 따른 우주 크기 변화 나와 있는데, 자, 급팽창이 일어날 때 우주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 이거 맞죠? 참고로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제시할 때 제시했습니다.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이 이루어졌다. 자, 우주 지평선 우리가 볼 수 있는 끝이라 했습니다. 자, 급팽창 전에 우주 크기가 우주의 지평선보다 작았다. 자, 급팽창 전에는 우주 크기가 우주 지평선보다. 참고로 이걸 말하는 거지. 맞나? 그래서 지평선보다 현재 보면 작았다. 되겠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다 모여서 서로 잘 뒤섞일 수가 있었지. 충분히 거의 혼합되고 상호작용하고 급팽창 이후에 그게 커진 거지. 자, 디귿. 우주의 배경 복사가 우주의 모든 방에 거의 균열하게 관측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맞습니까? 자, 지평선의 문제는 우주 배경 복사를 말하는 거지. 균열해 보이는 것. 그리고 평타성, 편평성의 문제는 뭐죠? 그건 물질입니다.
물질이 있어야 중력 작용하는 거지. 중력 작용해야 공간이 휘는 거잖아. 곡률. 되겠나? 그래서 지평선은 복사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편평성은 물질. 되겠습니까? 차이가 있다. 자, 8번은 빅뱅 우주론 따른 팽창 우주의 물질과 암흑 에너지. 자, 우주 배경 복사를 표현한 건데. 자, 갑시다. 자, 물질이라는 것은 뭐뭐 있습니까? 물질은? 네, 저희 거랑 저거랑 답이 다른데요. 답이 다르다고? 이건 맞죠? 답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9번. 자, 가나는 코비와 더블맵 우주 망원경으로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 온도 편차를 나타낸 것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나타난 게 바로 현재 이게 바로 더블맵이 되겠지? 그래서 현재 가가 코비 위성 그리고 나가 더블맵. 좀 더 이거보다 더 자세히 나온 건 바로 플랑크 위성에 의해서 관측한 거지. 자, 나가 가보다 온도 편차 형태 더욱 세밀하게. 지금 그림만 보더라도 좀 더 세밀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더블맵이 시간적으로 좀 더 최근이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더 정확하게 관측된 것이다. A와 B는 빛을 통하여 현재 상호작용할 수 있다. 참고로 A, B는 거리가 엄청나게 멀습니다. 서로 멀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한다, 뒤섞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참고로 이거는 급팽창 이전에 아주 좁은 공간에 거리가 가까울 때 이때는 상호작용 가능했지. 지금은 불가능하다. A와 B 온도가 거의 같다는 사실은 급팽창 우주론 설명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급팽창 이전에 서로 가까운 거리에서 골고루 상호작용하고 뒤섞였기 때문에 그 뒤섞인 상태로 지금 팽창해서 같은 모습을 띠고 있는 거지. 자, 10번. 16번인가? 10번인가? 자, 갈게. 자, 우주 나이 38만 년. 자, 38만 년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빛이? 우주 배경 복사가 빠져나오기 시작한 그때를 말하는 거지? 자, 갈게. 자, 가와 나는 우주 나이가 각각 138억과 60억. 자, 138억은 뭐지? 현재를 말하는 거지? 자, 좋아. 자, A와 B로부터 출발한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가에서 거의 같게 측정되는 것. 우주 배경 복사 세기를 말하는 거지. 맞지? 자, 같게 나타나는 건 A와 B는 실제로 거리가 멀잖아. 맞지?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우주 배경 복사가 똑같은 건, 같은 건 뭐 때문입니까? 급팽창에 의한 거지. 그 전에 현재 좁은 공간에 모여 있다가 상호작용하고 급팽창 이후에 어쨌거나 다 같은 세기로 보이는 거잖아. 됐지? 그래서 충분히 뒤섞인 이후에 급팽창했다는 걸 의미하고. 자, 나에서 측정되는 우주 배경 복사 온도는 2.7K보다 높다. 자, 2.7K는 언제죠? 현재지. 자, 38만 년일 때 얼마였어? 3000K였죠? 그래서 3000K보다 어쨌거나 시간이 갈수록 계속 온도가 어떻게 돼? 낮아지는 거지. 그러면 가가 지금 2.7K이고 38만이 3000이죠. 계속 온도가 내려가는 거지. 그러면 그 중간에 있을 때는 3000과 2.7 사이가 되겠지. 됐나? 그럼 당연히 2.7보다 높겠죠? 자, A에서 출발한 우주 배경 복사는 나의 우리 은하에 도달한다. 자, 봐봐. 자, 이 그림 뭐냐면 봐. 우리 은하는 가운데 있는 이 선이잖아. 맞지? 우리 은하는 여기 있을 겁니다. 됐나? 그러면 A에서 B에서 출발한 빛이 우리한테 오겠지. 그런데 이 세로축은 뭘 의미하죠? 시간의 흐름이지. 맞나? 그래서 원래는 A에서 B에서 각각 가운데 있는 우리 은하로 빛이 와야 되지만 시간의 흐름까지 표현한 거니까 그래서 대각선으로 표현하는 거지. 대각선으로. 시간의 흐름까지 같이 표현한 거야. 됩니까? 자,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우리 은하가 있다면 그대로 와야 되겠지? 시간의 흐름까지 함께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대각선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됐나? 그런데 나를 보게 되면 가운데 여기로 우리 은하로 빛이 왔어 안 왔어? 안 왔지. 아직 여기 안 닿았지. 뭔가 도달하지 않은 거지. 됐나? 근데 가 같은 경우는 도달했죠? 온 거지. 그리고 문제에서 우리 은하에서 관측했단 말은 온 거잖아, 빛이. 되겠나? 그네까지 포함한 겁니다. 자, 넘어가 되겠습니까?